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인사회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후보 지지자에 대한 의견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 최고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주도한 힐러리 클린턴 기금 모금에서는 하룻밤에 1,5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날 클루니 집 밖에서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가 클린턴의 자동차에 $1짜리 종이돈 1,000장을 뿌렸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요구대로 세금 보고를 공개했습니다. 샌더스 부부가 1년 동안 번 돈은 클린턴 후보가 골드만삭스에서 한 번 20분 연설하고 받은 돈보다 적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마다 논란 있는 말을 합니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는 월스트리트에서 3명 가운데 1명에게 총을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인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하지만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기득권층인 전통 언론의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부모의 추방을 막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의합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쪽으로 기운다는 CNN의 보도 잇따릅니다. 펜실베니아주도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한때 인터넷 최고 거대 기업이었던 야후가 쪼그라들어 야후를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라이존이 유력한 손님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언론과 예술 분야에 주는 퓰리처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미국인 가운데 6%만이 기존 언론을 믿는 추세입니다. 퓰리처상 수상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욕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그 지지하는 모임이 있었고, 이어서 역시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한인들의 그 모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내일이네요. 로스앤젤레스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나요? 어느 곳에서 기자회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 한인들 그 모임의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뭐 한인타운에 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를 왔다기보다는 조지 클루니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헤드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약 35만 달러 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당 한 3만 5천 달러 정도 내는 그런 기금을 모금을 해서 1,5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오는 김에 이제 한인타운에서도 라인 호텔에서도 에릭 가셀이라든가 시장이요, 아니면 또 그 데빌류 사지구 그 지역구 최초의 LA 최초의 한인 시의원 등과 만나고 했는데, 일단 그 뉴욕에서 내일 선거가 치러질 때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아주 그 유력하죠. So in Colorado, the people are going crazy out there because they never got a chance to vote. 네, 도널드 트럼프가 뭐 콜로라도라든가 지난 주말에서도 선거가 있었는데 각 주마다 예비선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를 유권자들이 치르지 않고 이제 테드 크루즈가 대의원 숫자를 가져간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이제 콜로라도주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비난을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 2명은요, 아들 1명, 딸 1명, 그 첫 번째 결혼해서 난 그 딸, 이름이 뭐죠? 딸 이름 잊었어요. 뭐, 이자로 시작되는 이바나가 아니고, 이방카든가요? 하고 그 아들 그 2명 가운데 1명 에릭이 아버지에게 투표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물론 이 두 사람이 그 전에 민주당에 기부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뉴욕주는 내일 예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등록을 마쳤어야지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과 딸은 굉장히 지금 그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다시 힐러리 클린턴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지난 주말에 조지 클루니 집에서 선거기금 모금을 하면서 라인 호텔도 갔고, 그 조지 클루니
집에서 모은 1,500만 달러는 전부 힐러리 클린턴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번에 그 토론에서도 그 버니 샌더스를 비난했던 것처럼 왜 그 민주당을 위해서 기금 모금 좀 하지 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민주당의 그 수포대 의원들이 지금 뭐 거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하는데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해서 이번에 11월 달에 선거에 가서 당선되십시오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그 조지 클루니가 변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치 때문에 돈 걷는 거 싫다고 수없이 말해왔었던 사람이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입니다. 조지 클루니가 뭐 본인이 그 정치인에 나갈 그런 그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1,500만 달러냐 모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꼭 힐러리 클린턴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선거를 치를 다른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그 버니 샌더스가 평균 27달러씩 사람들이 내서 4,400만 달러를 모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달에 3월달에 2,95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610만 달러, 2,900만 달러에서 610만 달러면 몇 분의 1인가요?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를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처음부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포진돼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을 위해서도 이 모금을 뗀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힐러리 빅토리 펀드라고 해서요. 이 그 펀드레이징이 힐러리 클린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쓰는 기금까지 다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어떠한 그 형태의 기금 모금을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을 위해서도 한다, 다른 의원을 위해서도 한다 하면은 그 정치인들도 힐러리 클린턴 기금 모금에 도움을 줄 것이고 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는 지금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그 조지 클루니도 참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요. 좀 본인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약간 그 후회스럽다 하는 이런 그 표현들도 했고 본인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결국은 했다는 그런 그 말하자면 뭐 변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자기 그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지금 그 계속 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조지 클루니의 집 밖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착하는 그 차량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버니 샌더스 지지자죠. 저거 봐라. 돈을 저렇게 한 사람이 35만 달러나 그 당을 위해서 낸다는 돈이 결국은 개인 후보에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정말 틀렸어 하면서 돈을 그 1,000장을 1달러짜리 1,000장을 모아놨다가 힐러리 클린턴이 오니까 힐러리 클린턴 자동차에 쫙 그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주도한 그 시위냐면은 이 그 누구죠? 조지 클루니의 이웃집이에요. 바로 옆집이라고 하던가요? 99 센트 스토어 창업자의 아들이 그 주도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한 사람한테 35만 달러 받고 나서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 버니 샌더스 27달러를 받았으면 결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할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하룻밤에 뭐 1,500만 달러를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달을 통틀어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힐러리 클린턴의 2,90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뭐 약 4,400만 달러를 모았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그 선거 유세를 할 때는 뭐 어떤 사람이 학생이 그러는데 한 200명 모였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하는데 그런데 버니 샌더스 여기 와 보니까 10,000명은 모인 것 같으네요. 28,000명 모였다는 그 집계가 나왔죠. 어제의 그 선거 유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힐러리 클린턴이 아직도 10%에서 17%포인트 버니 샌더스보다 앞서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버니 샌더스는 진짜 여론조사 결과는 매일 나온다. 투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나는 70%포인트 뒤졌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내일 한번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서 가장 좀 차이가 적은 것은 시사주간지 타임이 주도하는 Real Clear Politics라는 그런 웨브사이트, 많은 그 언론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Real Clear Politics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53.5%, 버니 샌더스가 41% 지지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차피 2%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별로 그 정확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전통적인 언론이 민심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총선과 마찬가지예요.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사들도 다 이렇게 저렇게 정치인들과 얽히고 설키고, 거기에 또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는 기부자가 또 언론사의 스폰서잖아요. 광고주잖아요. 광고주들과 얽혀 있고 해서 미국 언론 광고주들과 얽혀 있지 않다? 그거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미국 언론,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막대한 광고비를 스폰서들이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 광고주들과 대단히 그 밀착돼 있고, 그 광고주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도 언론사 사주로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어느 정도, 만약에 그 산수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여론조사 결과처럼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버니 샌더스보다 앞서간다면 수학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더 불리해지는 것이고, 그 차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지금으로선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을 뉴욕주에서 이 버니 샌더스가 앞서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 버니 샌더스 정말 탄력받으면서 캘리포니아주로 올 때까지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그 희망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고, 그 사이에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는 계속 그 하드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유대계고 그 유대인의 그 여러 가지 양식을 다 지킬 것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올해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무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도 이제 지난해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한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장기적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어떤 그 존중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하드볼을 던졌죠. 그래서 버니 샌더스는 결국은 본인이 그 믿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신뢰감은 줬는데, 워낙에 지금 뉴욕주에 유대인이 막강하고 그 숫자도 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주말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좀 모아줘라 하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이 맞다라고도 얘기했는데, 목요일에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 말로 가장 배신하고 버리고 토사구팽하는 것을 언더 더 버스라고 하잖아요. 버스 밑창에다 그냥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두 가지 부분에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진짜 언더 더 버스 했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많은 돈 선거 자금을 월스트리트에서 받다니 하니까, 아니 오바마도 받았는데 오바마도 비난해라 하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시리아와 리비아 문제, 리비아에서 카다피 추출하고 시리아의 어떠한 것 좀 강경하게 뭐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의 어떤 남자보다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굉장히 그 강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무하메드 카다피도 축출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상황룸에 그 힐러리 클린턴 들어가 있잖아요. 유일한 여자. 굉장히 강하게 그 밀어붙였던 사람이고, 버락 오바마는 좀 너무 젠다 할 정도로 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 시리아와 리비아의 그 애프터의 결과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가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으로서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내 판단력에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국무장관으로서 할 것을 다 하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데 하고 버스에 그냥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악관은
지금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사이에 너무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의견이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화합하기 위해서 좀 지켜보겠다. 예비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오다가 버락 오바마가 중립을 지키겠다. 왜냐하면 또 버니 샌더스의 표도 필요해요.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후보가 된다면 그 열기가 그 본선거에 나갔을 때 그 지금 공화당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기를 그대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 이게 사실은 바꿔놓고 말하면 버니 샌더스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것은 뭐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은 없었지만 그 중요한 때에 그 윤리적인 경제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버니 샌더스가 이 뭐 기후라든가 윤리적인 경제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회의가 열리는데 초대받아서 바티칸을 잠깐 다녀왔죠.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날 그 스케줄은 없었지만 잠시 만나서 눈인사 정도는 했고요. 그리고 토론할 때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 이거 왜 그 뭐라고 말했는지 트랜스크립트 안 내놓냐 하고 그 사유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 당신이나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날은 당신 세금 보고나 하십시오 해서 세금 보고를 해봤더니 이 두 부부가 부인이 그 대학교 총장 하다가 은퇴했더군요. 그 번 돈이 20만 달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한 번 연설하고 세 번 연설하고 67만 달러 받았다잖아요. 한 번 20분 연설하고 받은 그 돈보다 버니 샌더스 후보 부부의 1년 그 수입이 훨씬 적었다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왔고요. 그 사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 뉴욕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인종적으로 히스패닉계와 흑인계가 뭐 전체 뭐 20% 정도는 유권자 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그 선거 유세하는 거 보니까 뭐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저요 항상 가방 속에 핫소스 가지고 다녀요. 가방을 안 열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블랙의 우상인 그 비욘세가 최근에 만든 그 포메이션이라는 슈퍼볼 때 부른 그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가방 속에 핫소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흑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라고 그 상징이 됐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비욘세를 의식해서 흑인들이 좋아하는 저 항상 어디 다닐 때 이렇게 가방에 핫소스 가지고 안 다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핫소스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히스패닉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그쪽 음악에 맞춰서 아주 뭐 웃으면서 춤도 추고 이제 그 정치인의 양면성이죠. 이 사람이 그 예비선거 초반에 그 버니 샌더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자들의 취재도 허용하지 않고 기자들이 가는 곳에 사각으로 로프를 쳐서 기자들을 로프로 이렇게 밀쳐내고 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정치인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정치인이기도 해요.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서도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과 연관 있는 사람들 이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전혀 돕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말에도 그 선거 유세에서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워낙에 그 버니 샌더스가 많이 몰고 다니기 때문에요. 얘기를 하면서 빌 클린턴이 뭐라고 하냐면은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라고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내 와이프의 그 라이벌을 지지하는 그 젊은이들 그것까지는 참 좋다. 그 캠페인에서 그 젊은이들의 그 열기는 참 좋은데 그 젊은 사람들은 마치 그 월스트리트에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총을 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As long as the field remains divided. 네, 이 부분이 아니라 맨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그것을 Young students have been so enthusiastic for their opponent and it's not so good. Just shoot every third person on Wall Street and everything will be fine. 네, 바로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게 말이 이 버니 샌더스의 제가 앞에 헤드라인에서 오해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빌 클린턴이 마치 그 정도로 월스트리트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러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늘 말하고 내일 그 사과하는 그런 것의 연속이에요. 다음날 바로 그거 완전히 100%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인타운에서는 이렇게 그 뉴욕에서건 로스앤젤레스건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도가 완전히 지금 갈려지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그 대통령 후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쭉 그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브라질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지금 뭐 돈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탄핵당할 위기잖아요. 하원에서는 이미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 그런 것이고 또 힐러리 클린턴도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코리아타운에 와서 언급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그 선거에서 굉장한 그 책임론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많은 국내외 언론과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던 대화와 소통 필요할 때는 협상 타협까지 한다는 이런 것을 할 것인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 AP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뭐 공천파동 등등으로 참패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강하게 한 얘기는 북한이 5번째 핵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뭐 곧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좋고 최초의 블랙 대통령도 좋고 최초의 뭐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대통령도 좋습니다.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마음, 유권자의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유권자들은 잘 그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Tires for You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오늘 며칠입니까? 4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네요. 5월 7일 헐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의 새로운 그 변화 2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서류 미비자, 특히 이제 그 남미 쪽에서 오신 서류 미비자 하면은 뭔가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이 한 내용을 보도하는데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펄라라는 분입니다. 펄라라는 분이 지금 그 본인과 남편은 서류 미비자예요. 그런데 지금 3살과 5살 된 자녀가 있고 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분들이 아이들을 앵커 베이비로 낳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두 부부가.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꾸준히 그 비자 같은 거 잘 그 룰을 지켜서 갱신할 때마다 멕시코로 갔다 왔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 중에서 지금 뭐 가장 그 사람들이 살기 위험하다고 하는 마약 카르텔 같은 것이요. 본인들이 살고 태어나고 했었던 그 기반이 있었던 미국에 유학 오기 전까지 살았던 그쪽 지역이 너무나 그 힘든 겁니다. 아이들을 낳고 살고 하기는. 그래서 그 마약 카르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미국에 머물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 3살과 5살짜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은 그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했고, 와이프는, 남편은 이제 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전공한 그 공부 일도 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그냥 조금 돈 받고 일하겠죠. 그런데도 멕시코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공부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도 일하지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조금 돈 받고 자존심 상하면서 정부 보조 받고 불안해하면서 살지만 우리 아이 3살 5살짜리 아이를 정말 그 썩은 동네에서 살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 부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쯤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본인이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데, 임기 두 번째 임기도 중반기가 넘었는데도 이게 도저히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을 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이민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지금 약 4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 펄라시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추방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서 갱 멤버라든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테러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추방을 하지만 가족을 찢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를 포함해서 많은 그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있고 또 그 여론도 받쳐주니까 그런 그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또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파워가 있는 것이고 그런 26개 주가 대통령이 월권한 거다 하면서 고소를 해서 이게 지금 자그마한 법원에서 또 갔다가 항소법원에서 뒤집히고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대통령이 월권을 한 것인가 해서 연방 대법원이 오늘부터 심의를 하거든요. 올 6월 달이면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지금 4대4예요. 4대4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나와야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승리하는 것이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위헌이다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실패를 하는 것이고요. 3년 전에는 애리조나 케이스에 대해서 그때 이제 5대3으로 애리조나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지금 이민에 대해서 그 주정부의 그 어떠한 그 바람을 무산시켰습니다. 경찰이 저 사람 서류 미비자인 것 같아 하면은 증 좀 보여줄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을 막았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결국은 주정부가 이민에 대해서 파워가 있는가? 지금 그 이민에 대해서는 연방 그런 그 파워잖아요. 해서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이 그 이민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 행정명령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처럼 400만 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온건한 그런 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공화당인 대통령인데도 공화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이 이렇게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판결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그 처음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하게 될 텐데 이게 그 정치적인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연방 그 대법원에서 그야말로 텍사스가 이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신청을 하고, 또 주정부가, 이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하는데, 주의 재정이 정말 그토록 이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할 것이다 하는 게, 법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이고요. 이번에도 어쩌면 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400만 명에게 그 어떠한 그 추방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준 행정명령이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무효로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든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오든 다음 정권으로 이 문제가 넘겨질 것인가인데 지금 그 CNN 방송이 예상하기로는요 아마 연방 대법원은
지금 9명에서 1명이 모자라는 4대4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월권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어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이거든요. 탐 울프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는 펜실베니아가 도시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강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 꼭 맞는 생각은 아니세요. 이번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 하는데 펜실베니아의 민주당과 공화당 주의회가 합의를 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이 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24번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지지하게 되는 주거든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항상 이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게 되고 근본적으로는 환자가 마리화나를 사용함으로써 진통 역할을 좀 하니까요. 완전 치유는 없지만 약이라는 게 다 완전 치유는 아니잖아요. 증세를 누그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화나도 그렇게 약으로 보는 것이죠. 해서 환자의 인생이 고통을 덜 받고 좀 밝아지게 된다면 하는 뜻으로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전에 주보건국이 한 150군데 마리화나 배분처를 다 마련을 해놨는데 완전히 이런 것들이 가동되려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는 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는 약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또 오일이라든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마켓에 보면은 오일 많잖아요. 아로마 테라피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스모킹하는 이 마리화나 스모킹은 완전히 뭐가 되기 전까지는 금지랍니다. 이만큼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것도 아무리 또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성향인 이런 법안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유권자이고 여론인 겁니다. 여론이 이것을 어느 정도 포용을 하니까 24번째 50개 주 가운데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오바마 케어요. 지금 미국 성인 가운데서 히스패닉은 지난 1년 동안 오바마 케어가 되면서 3분의 1이 늘어났답니다.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꼭 히스패닉이다, 다른 인종이다 따질 것 없이 이민자 성인들은 모든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영주권자가 됐건 시민권자가 됐건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에 보험을 갖게 된 사람이 건강보험입니다. 굉장히 많아졌다는 통계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이런 뉴스를 전해질 때마다 참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변혁을 해야 되고 변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변혁해야 돼, 변화해야 돼. 날마다 그 변화의 구실을 찾고 행동에 옮기세요. 그런 것은 아니죠. 자연스럽게 점진적인 변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야후는 이제 점진적인 변화로 안 되는 겁니다. 살 사람을 물색하고 있어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누가 야후를 살까요? 야후의 CEO, 바로 이 야후의 CEO도 내노라 하는 최초의 이런 테크놀로지 업계의 CEO였었잖아요. 마리사 메이어라는 CEO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젊은 여성이었고 해서 본인이 이제 아기를 임신했었을 때 야후의 CEO로 갔었죠.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 본인은 또 시간 맘대로 써요. 이 CEO도.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를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야후를 크게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사가 되려고도 해봤고 해서 CBS의 모닝 쇼 진행했었던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 케이티 쿨릭을 데려갔잖아요. 아니죠. CBS 그만뒀었을 때였던가요? $10,000,000를 계약했는데 아마 이만큼 안 나왔을걸요. 그리고 넷플릭스하고도 협약을 해보고 유튜브와도 같이 해보고 테크놀로지 회사가 돼보려고도 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야후를 매달 10억 번 정도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객 수가 10억 정도는 되는데 이게
구글이 안 나왔다면 모르지만 원래 그 야후도 대학생들이 만들었고 구글도 그 이후에 같은 학교에 다녔던 그런 대학생들이 만들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때의 웹의 그야말로 자이언트 중에 자이언트였던 야후가 할 수 없이 이제는 뭐 별로 매출이 없으니까는요. 팔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알리바바가 투자를 하고 나서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그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페이스북 나오고 등등 해서요. 해서 지금 그 야후를 사려는 회사 한 40군데가 쳐다보고 있긴 하는데 넘버원 선두주자가 버라이전입니다. 버라이전은 지난해였었죠. 그 AOL을 합병을 했잖아요. AOL도 결국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 쓸 때 그 삼각형 생각나세요? 집으로 배달해 줬잖아요. AOL 그 CD 그러면 그 안에서 그 CD를 이렇게 넣고 인스톨하고 했었는데 그 야후도 결국은 그 버라이전에 합병이 됐고 해서 지금 그 버라이전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데일리 메일이 이해가 갑니다. 데일리 메일이 신문이지만 기사 내용 별로 없고 사진 막 쓰고 또 굉장히 또 선정적이에요.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요? 구글도 하는데 구글은 이미 성공했고 또 그 야후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름은 오르고 있지만 아닐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2008년도에 야후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450억 달러를 주고요. 그거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CBS의 경우는 그야말로 뭐 전형적인 그 전통적인 뭐 이런 곳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또 그런 시대까지 됐나요? 그런가 하면 아예 이런 그 회사 관리하는 그 프라이빗 에큐리가 야후를 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야후가 팔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야후 CEO는 싫어하기도 하겠죠. 본인이 팔리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너무너무 비싸게 가격을 불러서 아무도 야후를 사지 않겠다고 할 때 그때밖에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야후로 시작을 했는데요. 야후.com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글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려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방송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만큼이나 믿으세요? 물론 제가 방송 도중에 알지 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잘못 보도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못하고도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어떠한 것을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한 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요. 언론을 정말 믿지 않더군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저녁 뉴스에서는 여러분들 그 퓰리처상 시상식에 대해서도 뉴스 들으시겠네요. 올해가 100년째라고 하네요.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이 그 남북 전쟁할 때 군인들을 막 그 리크루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으로 참전했다가 미국에서 신문사도 하게 되고 했었던 그 퓰리처가 만든 상이 이 그 퓰리처 상이잖아요. 언론에 주고 또 뭐 여러 그 예술 분야에도 주고요. 조셉 퓰리처가 만든 상. 그런데 막상 그 미국 사람들은 오늘 그 AP통신과 그 여러 그 미디어 인사이트 프로젝트 등 그런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미국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대단한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6%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보는 것이죠. 민주당 사람들이 언론 조금 더 믿고 그 공화당이나 무당파보다는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한 것, 균형이 있는 것, 공정한 것, 그리고 요즘은 또 하나의 추세가 간결한 뉴스를 원하고 반드시 그 뉴스원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 자료 같은 것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90%의 응답자들이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10명 가운데서 4명이 제가 그 언론사를 믿지 않는데 분명히 그 기억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들 똑같은 범죄 사건을 두고도 뭔가 그 인종에 따라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성인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제14회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 5월 7일 할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고 오늘 세금보고 마감일이에요. 안 되셨으면 연장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그 버니 샌더스가 평균 27달러씩 사람들이 내서 4,400만 달러를 모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달에 3월달에 2,95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610만 달러, 2,900만 달러에서 610만 달러면 몇 분의 1인가요?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를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처음부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포진돼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을 위해서도 이 모금을 뗀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힐러리 빅토리 펀드라고 해서요. 이 그 펀드레이징이 힐러리 클린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쓰는 기금까지 다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어떠한 그 형태의 기금 모금을 지금 힐러리 클린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을 위해서도 한다, 다른 의원을 위해서도 한다 하면은 그 정치인들도 힐러리 클린턴 기금 모금에 도움을 줄 것이고 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는 지금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지 클루니도 참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요. 좀 본인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약간 후회스럽다 하는 이런 표현들도 했고, 본인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결국은 했다는 그런 말하자면 변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자기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조지 클루니의 집 밖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착하는 그 차량을 기다리면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인사회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후보 지지자에 대한 의견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 최고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주도한 힐러리 클린턴 기금 모금에서는 하룻밤에 1,5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날 클루니 집 밖에서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가 클린턴의 자동차에 1달러짜리 종이돈 1,000장을 뿌렸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요구대로 세금 보고를 공개했습니다. 샌더스 부부가 1년 동안 번 돈은 클린턴 후보가 골드만삭스에서 한 번 20분 연설하고 받은 돈보다 적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마다 논란 있는 말을 합니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는 월스트리트에서 3명 가운데 1명에게 총을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인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하지만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기득권층인 전통 언론의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부모의 추방을 막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의합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쪽으로 기운다는 CNN의 보도 잇따릅니다. 펜실베니아주도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한때 인터넷 최고 거대 기업이었던 야후가 쪼그라들어 야후를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라이존이 유력한 손님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언론과 예술 분야에 주는 퓰리처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미국인 가운데 6%만이 기존 언론을 믿는 추세입니다. 퓰리처상 수상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뉴욕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그 지지하는 모임이 있었고, 이어서 역시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한인들의 그 모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내일이네요. 로스앤젤레스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나요? 어느 곳에서 기자회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 한인들 그 모임의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뭐 한인타운에 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를 왔다기보다는 조지 크루니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헤드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약 35만 달러 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당 한 3만 5천 달러 정도 내는 그런 기금을 모금을 해서 1,5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오는 김에 이제 한인타운에서도 라인 호텔에서도 에릭 가셀이라든가 시장이요, 아니면 또 그 데빌류 사지구 그 지역구 최초의 LA 최초의 한인 시의원 등과 만나고 했는데, 일단 그 뉴욕에서 내일 선거가 치러질 때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아주 그 유력하죠. So in Colorado, the people are going crazy out there because they never got a chance to vote. 네, 도널드 트럼프가 뭐 콜로라도라든가 지난 주말에서도 선거가 있었는데 각 주마다 예비선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를 유권자들이 치르지 않고 이제 테드 크루즈가 대의원 숫자를 가져간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이제 콜로라도주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비난을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 2명은요, 아들 1명, 딸 1명, 그 첫 번째 결혼해서 난 그 딸, 이름이 뭐죠? 딸 이름 잊었어요. 뭐, 이자로 시작되는, 이바나가 아니고, 이방카든가요? 이방카든가요? 하고 그 아들, 그 2명 가운데 한 명, 에릭이 아버지에게 투표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물론 이 두 사람이 그 전에 민주당에 기부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뉴욕주는 내일 예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등록을 마쳤어야지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과 딸은 굉장히 지금 그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다시 힐러리 클린턴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지난 주말에 조지 크루니 집에서 선거기금 모금을 하면서 라인 호텔도 갔고, 그 조지 크루니 집에서 모은 1,500만 달러는 전부 힐러리 클린턴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번에 그 토론에서도 그 버니 샌더스를 비난했던 것처럼 왜 그 민주당을 위해서 기금 모금 좀 하지 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민주당의 그 슈퍼대의원들이 지금 뭐 거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데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해서 이번에 11월 달에 선거에 가서 당선되십시오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그 조지 크루니가 변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치 때문에 돈 걷는 거 싫다고 수없이 말해왔었던 사람이 영화배우 조지 크루니입니다. 조지 크루니가 뭐 본인이 그 정치인에 나갈 그런 그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1,500만 달러냐 모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꼭 힐러리 클린턴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선거를 치를 다른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버니 샌더스 지지자죠. 저거 봐라, 돈을 저렇게 한 사람이 35만 달러나 그 당을 위해서 낸다는 돈이 결국은 개인 후보에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정말 틀렸어 하면서 돈을 그 1,000장을 1달러짜리 1,000장을 모아놨다가 힐러리 클린턴이 오니까 힐러리 클린턴 자동차에 쫙 그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주도한 그 시위냐면은 이 그 누구죠? 조지 크루니의 이웃집이에요. 바로 옆집이라고 하던가요? 99 센트 스토어 창업자의 아들이 그 주도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한 사람한테 35만 달러 받고 나서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
받았어? 버니 샌더스 $27를 받았으면 결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할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하룻밤에 뭐 $1,500만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달을 통틀어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힐러리 클린턴의 $2,900만 훨씬 많은 뭐 약 $4,400만 모았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그 선거 유세를 할 때는 뭐 어떤 사람이 학생이 그러는데 한 200명 모였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하는데 그런데 버니 샌더스 여기 와 보니까 10,000명은 모인 것 같으네요. 28,000명 모였다는 그 집계가 나왔죠. 어제의 그 선거 유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힐러리 클린턴이 아직도 10%에서 17%포인트 버니 샌더스보다 앞서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버니 샌더스는 진짜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나온다. 투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